다주택자들이 보유세를 줄일 수 있는 거는 매도할 거냐, 증여할 거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입니다. 자, 요즘 부동산 관련해서 조금 핫한 이슈가 뭐냐면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현재 발표한 공시가격안은 최종이 아니고 4월 달에 나오는 게 최종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되면은 그날 하루 갖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유세를 내게 되는데, 보유세는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있죠. 그래서 특히 많은 분들이 고가주택을 갖고 있거나 다주택을 갖고 있은 그런 분들께서는 벌써부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게 왜 이슈가 되는지 한번 제가 살펴볼 거고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상관 해당 없어 라고 딱 뒤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들으셔야 돼요. 특히 임차인 분들, 보유세 인상에 대한 엄한 돌이 임차인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면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우선 공시가격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중앙일보, 뭐 여러가지 다른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중앙일보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자, 보유세 폭탄 터졌다. 아크로 리버파크 굉장히 고가주택이죠. 한 채만 있더라도 50% 껑충하더라. 굉장히 보유자, 소유자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 자, 이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매년 발표합니다. 매년. 그러니까 해마다 발표를 하는 거예요. 집값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올라요. 세부당 산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되는 가격인데, 당연히 세금에 대한 기준 가격도 되지만 세금 말고 다른 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요. 세금에 있어서는 재산세, 특히 종합부동산세, 부자세라고 하는 종부세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직방TV 절세여신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공시가격 구하는 과세표준을 보면은 재산세 과세표준에 공시가격이 들어가고 종부세 과세표준에 이 공시가격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공시가격과 여기 공시가격은 같은 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갖고 싶은 그 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공시가격이 이게 똑같은 녀석이라서 이게 올라가면 재산세도 올라가고요, 종부세 과표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공시가격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이제 공정시장 가액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재산세는 현재 60%고요 종부세는 현재 90%입니다. 그런데 이게 100%까지 22년까지 되면 계속해서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설령 그대로라 하더라도 옆에 있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22년까지 계속해서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는 계속해서 인상될 예정입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보신다면 내가 만약에 종부세 납세 대상자다, 그리고 앞으로 좀 좋은 집을 보유해서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자,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계속해서 상승을 해요. 현재 90%인데 매년 5%가 늘어서 100%까지. 이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종부세는 계속해서 오른다는 의미.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종부세 세율이 지난 12.16 대책에서 작년에 종부세 세율을 한 번 높였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올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상반기 5월에 아마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아직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는데 지금까지 규제책을 보면은 아마 특별한 이슈 없이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비율도 계속해서 오르고 종부세 세율도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종부세 세부담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게 얼마나 더 오를 거냐, 그거죠. 자, 고가주택 중심으로 제가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사례를 좀 가져와 봤어요. 약간 현실성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이제 좀 다른 주택들도 내려옵니다. 강남에 있는 음마아파트 전용 8사를 가지고 있다면 공시가격이 15억 9천이 돼서 보유세가 610만원. 옆에 조그맣게 있는 이 숫자는 전년 대비 변동률, 즉 45%가 오른다는 거죠. 서초구에 있는 아크로리버파크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얘가 25억 7천 정도가 돼서 공시가격이 25억 7천이 돼서 보유세가 1650만원, 전년 대비 47%. 자, 마포에 있는 레미안 푸르지오 10억 8,400이 공시가격이고요 보유세가
354만 원. 근데 이제 작년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종부세 대상으로 된 거죠. 10억 8,400만 원이 되면서. 자, 제가 영상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온 공시 가격은 최종안이 아니에요. 일부 의의 신청을 받아서 약간의 수정이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이의 신청을 하면 다 이렇게 좀 수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좀 수정이 될 것 같고, 대부분은 지금 발표된 공시 가격이 아마 이제 그대로 다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다주택자들 세부담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의 선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 6월 1일 1년에 단 하루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1년치 보유세를 내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유세를 내기 싫다면은 6월 1일이 되기 전에 그 해당 공동주택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받고 처분하면 매도, 양도를 하는 거고요. 대가를 받지 않고 처분하면 증여 또는 상속이 될 거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보유세를 줄일 수 있는 거는 매도할 거냐, 증여할 거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매도하는 경우하고 증여하는 경우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보유세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매도를 하고 싶어요. 자, 매도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그래서 6월 1일 전에 내가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막연하게 아신 분들은 잘못해서 6월 1일 전에 내가 매도하는 계약서만 쓰면 되겠지라고 착각하시는 수가 있는데, 우리 세법은 해당 주택의 매도, 즉 양도하는 거를 계약일로 보는 게 아니라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하는 날로 봐요. 왜 그러냐면 소유권 이전이 확실하게 넘어간, 실질적으로 넘어간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계약서만 썼다고 해서 거액의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를 썼고 특약을 잘 썼지만 그게 내가 양도를 했다고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의 매도일은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그래서 이 날이 어떻게 돼야 된다?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6월 1일 전에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양도 차익이 적거나 투자 가치가 작은 물건을 먼저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아주 일부 소수는 다주택자, 주택수가 많은 경우가 있을 텐데, 이 경우에 어떤 물건을 팔 거냐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양도 차익이 작은 놈을 먼저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양도 차익이 큰 거를 나중에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도 차익이 작은 거 혹은 투자 가치가 작은 물건을 팔아야 돼요. 내가 이번에 좀 주택을 매도해서 좀 보유세를 줄이려고 했는데, 나 도저히 매도 못하겠어. 사정이 있어서. 그 사정의 대부분은 팔기가 아까워서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 90%가. 그러면 증여를 해야 되거든요. 자, 증여를 하면 어떨까? 증여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자, 이때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4%라는 거. 부모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실제 소득 능력 있는, 취득할 수 있는 자녀한테 내가 증여한다고 했을 때 명의가 바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취득세가 4%예요. 보통 주택의 취득세는 1에서 3%인데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그렇지 않다. 4%다. 그래서 증여 취득세 4% 고려하셔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증여세 내는 거는 한 푼이라도 좀 증여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 공동주택 아파트라고 한다면은 시가, 시세라는 게 있고 공시가격이 있는데, 이 공시가격으로 좀 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이해는 되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매사례가로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규격화가 잘 돼 있어서 매매사례가로 금방 포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가가 5억이다 10억이다 그러면은 그 시가대로 내가 증여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고가주택 그리고 다주택자인 분들이 보유세가 많이 나와서 이걸 좀 줄이고 싶다면 양도하고 증여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제 양도 그리고 증여하기 전에는 세무사님과 2명 이상 전문 세무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 현상은 굉장히 복잡다단하고요. 이걸 이제 어떤 자연과학처럼 변수를 1부터 100까지 딱 해가지고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갈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도 알아두시되, 최소한 우리 직방TV에서 특히 절세의신에서 말씀드리는 요소 정도는 알아두시면서 계획을 세우시는 그런 현명한 자세를 좀 보여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은 업로드 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